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진로 연계 교육 디자인으로 선생님들과 짧은 시간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경기도 안양 신성중학교 진로교사 곽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성중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네, 아이들 커가는 모습, 자라나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일찍 저희 개정교육과정 발표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쌓인 자료들이 조금 많아서 이 자리에 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교육과정 준비하시는 것에서 많이 어떤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공감대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학교마다 지금 아마 내년 교육과정 때문에 떠들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때문에도 조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앞두고 평가 문제, 또 그리고 누가 어떻게 컨설팅을 할 것인가. 또 고등학교도 진로 집중학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1학년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이 협의도 하시고 약간의 갈등 예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진로에 상당한 무게를 주면서 저희에게 많은 책임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네. 교육과정 총론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해 봤어요. 진로라는 단어로 찾았더니 55회가 검색이 됐고요. 연계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42회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래서 진로 연계라고 했더니 이제 13번 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글자가 좀 작아도 그냥 도시라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말이 13번 사용되면서 공통 예, 총론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에 각각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예, 워드크라우드 프로그램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급 전환, 역량 함양,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학교급 간, 그다음에 진학하기 전 이러한 말들이 함께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에서 이야기하는 진로 연계는 아마도 학교급 전환 시기에 다음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진로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념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로 연계 교육과 관련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 진로 연계 교육,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발된, 연구된, 그리고 제가 조금 해보았던 진로 연계 교육 사례를 공유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네, 2022 교육과정과 진로 연계 교육입니다. 총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옮겨와 봤습니다.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시죠? 할 수 있다는 괄호치고 해야 한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 한 문구 가지고는 조금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애들 졸업 준비를 안 시켰나? 진학 준비를 안 시켰나? 다음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언급을 안 했나?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해설서를 살펴봤습니다. 총론 해설서가 따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해설서를 봤더니 이렇게 세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로 연계 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 생활에 적응,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서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학교 급간, 그리고 초등학교로 따지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있잖아요. 이게 단절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학부 때 교직 시간에 배웠던 그 나선형 교육과정, 그것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골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진로 연계 교육 쭉 했었는데 라고 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짚어줬더라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 자기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여기서 저 좀 뜨끔했습니다. 편하게 가려면 예전에 했던 거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로 연계 교육은 진로 탐색이나 진로 설계에 국한하지 않고 상급 학교나 학년 진학 전 학교 생활의 학습 준비, 교과 학습 연계, 진학 준비 등에 중점을 두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총론 살펴봤더니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2학기.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내가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라는 이 학생의 신분상의 어떤 급이 바뀔 때 그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해설서를 살펴보니까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학년,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연계 교육을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설명회 몇 번 가고 그냥 고교학점제 과목 몇 개 신청해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들 뭐 하는지 봤더니 너희들이 사회인이 되면 말이야 이러면서 뭐 메이크업 체험해주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계속 뒤져봤더니, 네, 해설서는 네, 따로 첨부 파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서를 봤더니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연계 교육은 내용이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총론 시안에서도 그랬고요. 홍보 자료에서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시켜라. 고등학교 생활 이해,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업 설계와 과목 선택 연습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학교 선생님들 마음이 되게 무거우시죠. 지금 배우는 교과목도 뭐가 뭔지 모르는 애들한테 도대체 고등학교 교과목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준비, 네, 상급 학교의 교과별 학습 내용 및 방법을 고려한 준비,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 이 부분도 쉽지는 않다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 태도, 능력을 키워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저는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 코로나를 보낸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습에 대한 어떤 기술, 그다음에 하다못해 노트 필기하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미숙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가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자격증 공부하고 NCS 교육과정을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저는 올려보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중학교에서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진로 탐색 뭐 여전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 이것은 우리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연구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우리 중학교 해설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구분된 내용들 중에 처음 두 가지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봤더니 네,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파트에 대한 해설을 이제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주고 교육과정 컨퍼런스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교과에 대한 신청,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는 직업계열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준비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3학년 2학기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우시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도대체 수능이 끝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 간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해서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고등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쯤 아마 약간 혼동이 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진로 연계 교육 전에도 했는데 특히 경기도교육청 산하 선생님들은 많이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중간에 저희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진로 연계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상급 학교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 생활 적응, 그 다음에 다음 학년에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인데요. 우리 기존에 했던 게 있습니다. 진로 연계 띄고 교육과정.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 역량을 일반 교과 수업에서 함양하도록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학기당 2시간 이상 과목별로 진로 연계 수업을 권장하는 제도. 요 두 말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왼쪽에 있는 개정교육과정은 특정한 교과 시간에 몇 시간을 해라라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내용이라면 우측에 있는 우리 기존에 하던 진로 연계 교육과정은 국어 시간에 2번 이상, 2차시 이상, 과학 시간에 2차시 이상 진로 역량과 연계한 수업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과학 수업을 한 다음에 자, 과학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 시간에 이제 드로잉 같은 거 막 한 다음에 끝나고 우리 미술 화가들 롤모델 연구를 좀 해볼까? 이렇게 했던 게 진로 연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뒤쪽에 있는 거, 우리 기존에 하던 거, 여기에 그냥 머무를 수가 있어요. 진로 연계 교육은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상태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효과, 진로 교육의 효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음 학년에 올라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시죠? 그래서 진로 연계 교육의 개념은 2022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론 해설은 이미 많은 연수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짚고 넘어왔습니다. 이 진로 연계 교육 가지고도 사실은 초반에 이 총론 시안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담당할 것이냐? 누가 이 교육 과정을 짜고 누가 시행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진로교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기보다는 학교 모든 구성원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저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마지막에 진로 연계 교육을 디자인하는 어떤 단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관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진로 연계 교육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학교 진로 교육 전체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로 수업을 선택교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창체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학년만 들어가거나 또 대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한 학년에서 한 학기만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학교 전체의 진로 교육을 한다기보다
학교에서 그냥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만 옥닥복닥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진로 연계 교육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조금, 네, 좀 속된 말로 진로 교육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진로 연계 교육이 들어오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단은 두 학기 조금 더 저희 총론 초안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니까 아무래도 3학년 2학기에 많이 집중이 되겠죠. 중학교의 처음 학기와 끝 학기, 또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학기, 그리고 2학기. 이래서 처음과 끝을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계획하다 보면 중간 단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학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딩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개정 교육 과정의 이 틀을 통해서 학교 진로 교육 과정이 한 학년, 한 학기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전체 3개 학년 6학기에 안정적이고 또 균형 잡힌 학교 진로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데 뭔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 수업은 어느 학년에서 하지? 또는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로 교육을 전 학년으로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껏 학교에서 보시면서 와, 어떻게 1학년 때 했던 거랑 3학년 때 했던 게 똑같아? 작년에 했던 걸 왜 또 해? 얘네들이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바뀌지도 않고 몇 번씩 하고 있네? 이런 아쉬움들 또는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 했던 게 더 어렵고 2학년 때 했던 게 더 쉽네?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요번에 진로 연계 교육을 계획하면서 한번 제대로 단계별로 혹은 수준별로 혹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던 그 진로 교육의 체계대로 한번 확 바꿔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교육을 진로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진로 교육을 학교 전체로 확장하고 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진로 연계 교육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학교마다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학교는 진로 연계 교육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나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선생님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저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나중에 저희 카페에다가도 후기에다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 되게 잘하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페나 아니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서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네, 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연계교육 편성 모형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특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어떤 진로 교육을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개 학년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게 좀 편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과 뭐 캐리스나 아니면 직능연에서 혹시 진로 연계 교육과 관련한 사례집이나 연구 자료가 나온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많진 않더라고요. 지금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진로가 항상 이렇게 기타로 분류가 돼서 에듀테크에서도 기타, 그다음에 제가 지금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타, 항상 기타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중에 네 지능 속에서 진주를 몇 개 찾았습니다. 그 모형을 좀 정리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사례 수집, 그다음에 개발 요런 것들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더니요. 이 진로 연계 교육은 어쨌든 한 학기 한 학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목표를 줬어요. 다음 학년과 다음 학교 그 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번에 몇 시간만 하고 말지 이런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4가지 모형으로 편성 예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단일 교과와 연계하여 편성하는 모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했던 진로 연계 교육과정. 그것처럼 특정 교과 수업에서 진로 연계 교육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한 과목일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1학년은 어느 과목, 2학년은 어느 과목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교과 교사가 교육 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활용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이 한 학기당 뭐 2차시 정도였다면 이거를 확대해서 아까 목표로 제시했던 다음 학년과 상급 학교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전 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취 목표를 살펴봤더니 진로 설계, 진로 탐색, 진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성취 목표에 진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교과들이 기술 과정, 도덕, 그리고 과학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 교과와 연계해서 편성한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진로와 직업 수업, 그다음에 기술 과정, 도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따로 시간을 편성하거나 블록 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캠프 형태로 하기 어렵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단일 교과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교과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여러 교과를 통합해서 연계 편성하는 모양입니다. 1번의 보완책으로 보여집니다. 단일 교과가 아니라 여러 교과가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통합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팀티칭처럼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학교가 초반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정 시간에 2학년 기술과정 시간에 자아 이해와 관련된 그런 단원이 있어서 그때 아이들 심리 검사도 하고 홀랜드 검사도 하고 그거 가지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러면 3학년 때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하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서는 1단원은 넘어가고 2단원부터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과와 교과가 서로 협조를 하고 바톤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융합, 통합 수업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진로와 직업처럼 패스페이, 선택 교양 교과인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함께 이것을 운영할 때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겠죠. 평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체입니다. 지금 학교 자유 시간 때문에 조금 많은 트러블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학자시 시간은 조금 내버려 두고 저희 진로 연계만 조금 생각해 본다면 창체 시간을 연계해서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학자시에 있는 그 시간, 자율 시간하고 진로 활동은 별도입니다. 분명히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진로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진로 연계 교육을 1차 시에는 뭐 자기 이해를 한다, 2차 시에는 뭐 고등학교 탐색을 한다 이렇게 어떤 워크숍이나 캠프 형태로 갈 수 있겠죠. 뭐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워크북 같은 것들 좋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편성 시수 연계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자율 시간에 진로 연계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모형인데 지금 진로 선생님들의 진로 수업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교 자율 시간에 진로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이 모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한 진로 연계 교육은
진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다른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과서가 아니라 이때는 또 다른 별도의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모형도 가능하다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스캔을 했기 때문에 약간 톤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 첨부 파일로, 참고 자료로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 거기는 앞뒤 또 해설이 차시별로 쫙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 B, C, D 네 가지 유형으로 진로 연계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 그다음에 사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다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나 어느 학교에나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자료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직 네, 연구되거나 추천 모델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공유된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연구물 안에 진로 집중학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에서 도대체 진로 집중학기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통계를 낸 자료를 보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지요? 과목 설명에 끄덕끄덕 해야지. 제가 가서 참관을 했던 학교는 마치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무대에서 프리젠터에게 딱 하나 들고 무대를 휘저어가면서 본인의 어떤 회사의 성과물을 발표했듯이 그렇게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무대에 올라오셔서 과목에 대한 안내, 거기서 파생된 선택 과목들, 그리고 어느 계열로 진학을 할 수 있는지 막 화려하게 설명회를 하시는 그런 행사를 하는 학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축제 같았어요. 마치 학생들이 학술제 하듯이 학생들이 막 현장에서 질문 던지고 자기들끼리 가상으로 과목 선택을 해서 담임 선생님들 검토도 받고 이렇게 축제처럼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진로 집중학기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로 연구물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진로 연계 교육은 고교학점제나 아니면 진로 집중학기에 대한 자료를 찾으시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학교 예시였지만 그 네 가지 스타일, 그것들도 고등학교에서도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운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진로 연계 교육 모형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쭉 연계된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교육부의 의도는 이겁니다. 단순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성인으로서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이게 쭉 이어져서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는 그 12년 동안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연계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하게 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는 1, 2, 3, 4, 5, 6, 네, 고학년, 저학년 또는 중, 고 이렇게 또 나뉘잖아요. 두 학년씩. 그 전환기마다 나름의 진로 연계 교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로 연계 교육을 계획할 때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뭘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실과나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제시된 진로 교육 목표를 알아야 그것에서 확대된 혹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 그거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정말 싫거든요. 아이들 수업하는데 저 해봤어요. 그럼 재미없었어요.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적어도 이전 학교급에서 뭘 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제 조건을 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 뭘 하지? 어디까지 준비시켜서 우리한테 보내는 걸까? 이걸 아셔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필요한 부분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연계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쭉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입학 초기 적응부터 상급 학년 그리고 상급 학교 준비를 운영하는 모형으로 초중고에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교육 사례와 디자인 쪽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많이 개발된 사례가 있지 아니하고요. 또는 있어도 많이 공유가 되거나 오픈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계신 고등학교 진로부장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어요. 진로 연계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고등학교에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솔직하게 고루한 부분을 다 오픈하면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알아서 적용하실걸? 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는 있으나 제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앞에서는 네, 저 교육 연구자료 2편 그리고 사실은 이 진로 연계교육 총론에서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광명시하고 인천시에서는 바로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워크북 개발에 참여해서 여기 사진에는 앞에 있는데요. 인천하고 광명에선 2021년, 2022년에 이미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해오름 교육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 연계 교육은 꿈오름 교육과정 이래서 워크북 3권짜리. 그래서 8단계, 8개 스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한 학기 내지 2학기까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가 이미 존재하고 인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소소하게 또 연구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사례 보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 저거를 진로 연계교육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네, 개정교육과정 초기 시안입니다. 지금은 이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인지 아시죠? 중학교 3학년 2학기라는 단어가 삭제됐어요. 중학교 근무하시는 부장님들은 아시죠? 3학년 2학기에 고등학교 탐색을 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막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3학년 2학기면 이미 애들의 절반이 원서를 썼어요. 이때는 고등학교 탐색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처음 나왔을 때 검토하는 연구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나온 총론의 마지막 버전에서는 그냥 중학교입니다. 또는 중학교 3학년까지만 되어 있지 학기는 사라졌어요. 네, 고등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 시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로 연계교육의 의도가 이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수능 이후. 네, 요렇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경계선인 지점마다 이것을 하기를 원했었다. 이게 초안에 있던 내용이고요. 저희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최종 발표가 되면서 홍보 리플렛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학교마다 자료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시라고 제가 확대하지 않고 전체 통으로 파일을 지금 스캔을 했는데요. 초, 중고가 단절된 교육과정이 아니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생활과 삶과 연결되고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로 연계의 핵심이다. 잘 넘어가고 잘 적응하고 그래서 공교육이 끝났을 때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원대한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 목표와 개정교육 과정의 목표가 이번엔 꽤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로교육을 조금 학교에서 잘 해볼 수 있는 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의 사례입니다. 안양에서는 2022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요. 2022년도 12월에 급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당시 이제 장학사님께서 우리 이거 빨리 하자! 막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서 했는데요. 되게 잘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총론이 완결판이 나오기 전에 만들 거긴 했는데, 어떤 걸 보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눈에 익숙한 단어들 있으시죠? 초등학교를 3단계, 중학교도 3단계, 고등학교도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이런 건 하고 넘어가야 돼라는 거를
안양 과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 진로 선생님들이 함께 상의해서 만든 표입니다. 초등학교는 진로 부장님들이 보직이기 때문에 진로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전반의 진로 체험과 뭐 심리 검사라거나 상담 같은 걸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현직 진로 전담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의 진로 탐색, 그다음에 뭐 어떤 진로 설계, 이 기본 단계를 학교 급과 학년별로 적용하면서 그래도 발달 단계에 맞게 재배치를 하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기다. 꿈이 뭔지, 직업이 뭔지, 뭐 진로가 뭔지에서 이제 알아가는 시기. 중학교는 본격적인 탐색, 고등학교는 본격적인 설계. 이렇게 안양에서는 단계를 나눠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설계를 하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인식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그 나선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 이해 외에 꼭 중학교 때 이거는 해야 돼. 고등학교 때 꼭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부장님들 각각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로 연계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고등학교에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입장에서 중학생들이 이것까지는 좀 하고 고등학교 왔으면 좋겠다. 이걸 저희가 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중학교 때 해서 올려보내자. 또 6학년 부장님들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초등학교에서 이거는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모아서 전달드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음 학년, 다음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학교별로 막 다를 텐데요. 진도 나간 것도 다르고 체험도 다를 테지만 그래도 진로 교육을 받을 때 어느 정도 평준화된 수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진로 연계 교육을 계획하신다면 중학교 수준은 저 정도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초등학교는 저 정도 수준이니까 중학교에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안양시의 사례를 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진로 연계 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에 반영이 되면서 학교급 전환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생 개인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어떤 진도라기보단 이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네, 유형 4가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을 이용한 진로 연계 교육은 이렇게 차시를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도안, 샘플을 만들어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학교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년별, 단계별 진로 연계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예시를 이제 학교 이름은 지우고 표로 만든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 시간 합계 보이시죠? 혹시 교육과정 편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로활동, 한 학기에 해야 하는 진로활동 시수가 보통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 8, 9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진로 연계 교육에 쓰는 학교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중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래서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 탐색 이런 식으로 시수 배정을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업을 위한 역량 강화. 보면 3학년 2학기에는 자기 이해가 빠져 있죠. 빠져 있으면서도 고등학교 탐색과 체험, 학습 태도 및 설계 이쪽 부분에 시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기별로, 학년별로 꼭 맞춰야 하는, 꼭 익혀야 하는 진로 역량 과업을 제시하고 진로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각기 다른 비중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굉장히 심플하죠. 저희 학교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교과 선생님이나 혹은 뭐 다른 막 교과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제가 다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진로활동 시간에 시간표상에는 담당 교사는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강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실 워크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연계 교과 교육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제가 첨부 자료로 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금방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고등학교 케이스입니다. 진로 집중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운영하는 사례였습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의 안내, 그러니까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학교마다 인터뷰를 해봤더니 3월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서 일주일을 꽉 채워서 한다라는 학교도 있으셨고요. 중간고사, 1차 지필고사 이후에 아이들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조금 애매한 그 시기에 또 진행하신다는 학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기 전에,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에 하던 학년별 진로교육 프로세스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가르치고, 밑에 실천 과제라 하면 방학숙제예요. 방학숙제로 내줬었습니다.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는 숙제를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제는 저 정도만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이거는 뭐, 진로 연계랑 큰 관련이 있진 않지만, 저는 3학년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1, 2학기에 해당하는 스텝 1, 2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진로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 목표와 저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달라. 2학기 때는 이렇게 해달라. 2학년 1학기, 2학기는 저희 연계학기잖아요. 연계학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뤄달라. 그리고 3학년 때는 제가 스텝 5부터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브랜드명은 호연직인데요. 그 호연직이 안에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년별로 진로 수업, 진로 교육에 대한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걸 진로 연계 교육으로 재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 전달해드리면 아마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학년별로 아까 스텝 5로 나누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로 연계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자기관리 수준도 학년별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학습 코칭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 진학에 대한 부분을 학년별로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야겠다라고 조금 계획을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발달 단계 특징 아시죠? 초등학생인지 얘네가 중학생인지 아직도 본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겠는, 얘는 몇 살이지? 약간 요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진로 연계를 통해서 적응도 시켜야 되고 중학생답게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관리 측면에서는 과목별 수업 준비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발림장 안 써주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들,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진로 연계 교육의 어떤 내용 요소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뤄주자라고 결정하게 되었고요. 아직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연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하게 되겠지만, 자유학기제에서 대부분 아마 담당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수업별로,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맡아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학년도 잡았습니다. 2학년은 사실은 진로 활동 혹은 학사 집중 운영 기간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난 후 이럴 때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1학년 때 진로교육 잘해놓고 3학년 때도 한다 치면 2학년 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때가 아이들의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네, 우리 질풍노도를 진로교육으로 잠재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주자라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2학년쯤 되면 이제 시험을 한번 망쳐봤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법,
뭐 플래너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다. 요 시기를 딱 잡아서 진로 교육과 연계해서 이제 3 학년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 학년은 아이들이 인제 질풍노도가 싹 사라지고 '원서 써야 된다. 나 고등학교 어디 가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에 좀 철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갈 사람도 있지만 취업을 할 사람도 있고 성인이다.' 막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 학년 때는 그래도 인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차분히 하면서 고등학교에 가서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양한 진로 경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3 학년에서 해야 하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안 했다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혹은 중학교에서 배웠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또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 관리, 네 플래너 뭐 이런 거 쓰는 거 많이 하시는데 중1들은 잘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1들 해 보면 하는 말이 "선생님 망쳤어요. 틀렸어요. 다시 주세요. 잃어버렸어요." 이 시리즈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1, 2, 3 학년 쪼끔 수준별로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초반에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첫 학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는 저희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 검사도 있지만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심리 검사보다는 약간 귀납적으로 조금 어떤 자기 이해를 위한 충분한 통찰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자신과 비교해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이해하는 걸 권장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이해를 돕는 활동들을 역시 진로 연계 교육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 잘 모르더라고요. 깜지 아직도 쓰던데요. 혹시 깜지 숙제 내주신 선생님들 아직 있으신가요? 뭐 깜지도 쓰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 아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봤더니 7회독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7번씩 교과서 읽는 거잖아요. 7번씩 7과목을 읽으면 한 2달 걸릴 것 같은데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이 목요일부터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 잘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깨달았을 때쯤 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망친 나의 성적 재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학교에서 짚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되돌아본다거나 과목별로 선생님들께 코칭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들도 진로 연계 교육 시간에 이루어져야 다음 학년과 학교급을 준비하는 그런 역량이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로 탐색이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저도 학년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고등학교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킬 예정이고요. 2학년들 자기 관리, 아이들 습관 키우는 거. 우리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 진로와 직업 성취 목표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넘어갈 때 잠자는 거,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여가를 보내는 거 전부 다 습관을 바꿔야 다음 학교급에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 말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가르쳐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학년이 된 아이들한테는요. 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기, 확인할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 방법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되어 가고는 있는데요. 짧은 영상
보시고 예 마무리 부분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영상 짧게 만든 거 보여 드렸습니다. 이 안에 지금 뒤편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을 공유 드리면 '아 저 학교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하는 모든 수업이 너희의 진로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코스를 만들면 하나의 꿈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연습을 통해서 네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는 활동으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해야 이건 교육 과정이니까.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함께 읽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다 읽어 보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고등학교에선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시켜야 될지 같이 읽어 보고 학생들 학교별로 되게 다르잖아요.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들의 교육 과정을 좀 뜯어보면서 무슨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 어느 학교에는 무슨 선택 과목이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선생님들마다 전공 그리고 본인이 잘 하실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적용 시기 학기별로 뭐 할 건지 그리고 함께 할 거 따로 할 거 공동 디자인 교육과정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또 학생, 학부모, 교사들한테 계속 예 서치를 해서 리서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캠프 같은 걸 운영하면서 또 피드백도 계속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로 교사들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진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장이자 기회이자 또 확대시킬 수 있는 진로 교육을 학교 전체로 잘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제가 미약하게 하고 있는 것들 나누었지만 선생님들이 이 기회로 좀 많이 좀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자료도 서로 많이 공유하셔서 내년에 정말 재미있게 학교 진로 교육과정 운영하실 수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던 내용과 자료는 저희 카페에다가 네 오늘 내일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설문조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QR로 설문조사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 더 좋은 연수 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 자료랑 내용들은 저희 카톡이나 네 공식 카페에서도 공유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